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밖이 참 덥네요. 이 시장도 계속해서 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급반등 이후에 첫 거래일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차익 실현이 나와줬고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아쉬웠던 걸 울분을 토하듯이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장중에 5% 가까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다만 한 가지 오늘 열대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자하시는 분들 미장에서 눈을 못 떼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요, 반도체 단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각 나스닥100 선물이 강보합인데 문제는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8% 하락 중이네요. 지금 메모리 단이요, 뉴욕 증시에서 프리장에서 잇따라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약 4%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CXMT가 베이징에다가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 거기에다가 더해서 딥시크가 초저가 AI 모델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이게 엔트로픽의 모델 대비해서 100배 이상 저렴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중국산 이 AI 반도체 굴기가 반도체 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내일 삼성닉스의 운명 어떻게 될지 저희 마켓디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NXT 특징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애프터마켓 마감 기준입니다. 이 알루미늄박, 패션, 전자부품, 에너지, 이 각종 수출과 에너지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자화전자가 눈에 띄네요. 8.13% 계속해서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모듈 테마가 지금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이상 카메라 모듈에 국한되지가 않죠. 이 로봇 부품주의 새로운 하나의 갈래로서 액추에이터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상승 종목도 로봇과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로봇주의 약진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있었던 모멘텀이었죠. 이 미국의 중국 휴머노이드 수입을 규제한다는 소식 덕분에 우리 로봇주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두 번째, 유니트리가요. 내달 10일 IPO를 할 것이란 이 기대감이 또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유니트리라고 하면 중국의 1위 휴머노이드 업체죠. 거기다가 세 번째, 구글이 이 로봇의 전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2를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화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TXR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클로버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 펩토로는 개별주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이 장 마감 이후에도 쭉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 종목,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이름을 올렸네요. 정규장에서 약 8, 9% 하락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하게 되면서 두 자릿대 급락이 나온 겁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CXMT가 이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한다는 모멘텀이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면서 이 디램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잡아내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2차 전지나 플랫폼, 일부 제약바이오에서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이 로봇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약했던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 돈을 빼가는 움직임이 나왔구나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저희 마켓디너에서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전날 급등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2% 이상 상승 마감을 지어줬죠. 문제는 이제 내일인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파트너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시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이어서 네. 오후 10시까지 또 내일의 장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민재 아나운서님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또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 장을 좀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앞다투어 있는 이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부터 또 외국인 수급들에 대한 이유, 그렇죠. 국장 안에서에 대한 이런 매도에 대한 이유들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 에 대한 모든 부분들 같이 볼 테니까요. 오늘 10시 방송 통해서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공략주 있잖아요. 네. 보니까 사면이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6%도 오늘 튀어줬고요. 그다음에 히든주였던 아이크래프트 20% 넘게 오늘 하루 사이에 이렇게 튀어줬어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이데일리 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는 네. 우리 가족분들께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삼양과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금요일 날에 들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에 대한 좀 시간에 대한 텀, 여유를 두고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네. 역시 시장에서는 이 재료 안에서 들어왔던 돈의 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앞자리에 있었던 이 언덕자리들 매집봉을 다시 한 번 더 채울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실제로 아이크래프트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협력주인 만큼 이번 베라루빈에 대한 이슈와 함께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신고 가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신고 가격을 다시 재돌파하는 순간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또 힌트를 얻으면서 삼양과 아이크래프트 먼저 또 즐거운 수익의 소식을 8월의 첫날 알려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걱정이신 분들도 함께 또 오늘 내일장 어떻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의 공략주랑 히든주는요, 더 강력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일단 NXT 마감에서의 특징주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NXT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펩트론. 이게 계속해서 그냥 상한가에 쭉 잠겨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확실히 펩트론 하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강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코스닥의 로봇과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의해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순환매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반도체의 경기나 이슈 그리고 AI 캐펙스와 실적 사이클이 다르고 대형 반도체가 흔들릴 때마다 이번 장에서는 유독 또 상대적인 독립적인 이런 임상과 기술 이전, 신약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조금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반도체 차익 실현 장에서는 더더욱 일종의 피난처, 순환매 역할을 한 거지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처럼 완전한 해지는 아니고요. 대체 해지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해지주.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비만 치료제와 장기 지속형에 대한 주사제. 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에 의해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또 기술력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핵심 자체가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이런 개발하기보다는 약효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경쟁이 계속적으로 과열이 치열해질수록 누가 더 살을 많이 빼느냐보다는 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투약 편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투약을 할 수 있겠는가 개선할 점에서의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맞냐, 쉽게 먹냐에 대한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주기별로 또 이제 투약을 하느냐에 있어서 네. 편의성이 이제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매일이나 또 매주 맞아야 하는 치료제들을 한 번 투약한 뒤로 이 약효가 한 달 동안 또 지속이 되거나 한 2달, 3달 지속이 된다면은 그 기술에 대한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GLP-1 계열에 대한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펜트론이 계속적으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좀 시장에 부각이 될 것이고요. 이런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쪽으로 확실히 이런 세력들은요. 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강한 재료를 가지고 페트론이 수급에 집중돼서 오늘 아침장에서부터 장 마감까지 NXT장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잠그는 모습들이 좀 연출되지 않았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주가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또 많이 보였었잖아요. 두 번째 종목 G2G 바이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사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G2G 바이오 또 가지고 있는 이 주사 장기 지속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미세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일정 기간 천천히 오래오래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네. 이 기간을 늘리는 독자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펩트론이 편의성에 대한 기술력을 갖듯이 그럼 또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디 있을까? 봤더니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 G2G 바이오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요. 지금 시장에서 편의성 대장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G2G 바이오와 이런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흔들리는 시장 쪽에서는 대체 플랫폼으로도 그렇죠. 대체에 대한 해지주로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2G 바이오까지 한번 우리 두 가지 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장의 힌트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내일장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 그중에서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고용위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메모리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과연 금요일까지 어떤 힌트들이 차곡차곡 쌓일지 관전 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은 지금 실적이요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주까지는 PC가 발표가 되고 또 FOMC 금리 결과까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된 한 주였죠.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고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대거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화면 통해서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저희 파트너님 일단 네.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역시나 고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고용이다. 이번 주에는 고용에 대한 지표를 어느 정도 마감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신호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이런 의식들과 그런 네.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상치를 우리가 좀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지표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네.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엔 모든 것은 이 금요일 날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지표로 인해서 발표가 될 건데요. 자, 고용 지표는 하루에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에는 뭐 졸트,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그리고 금요일은 고용 보고서로 이런 순서로 금요일 하나 이 최종 시험을 보고 앞에서 하나씩 힌트를 주는 미리 보기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또 뽑는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지표인데요. 구인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예상치가 742만 건이죠. 네. 그래서 이전 월보다는 확실히 구인 수요가 조금 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쵸. 일단은 모든 것은 지금은 적당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를 들면은 지금 740건이 예상치인데요. 이 안팎으로는 완만하게 좀 감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용은 좀 식고 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금리에는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네, 고용이 식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상과 하락과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앞전 차트에서 그리고 앞전 FOMC에서 동결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식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너무 또 침체가 돼버리면은 확실히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물가도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적당하게 예상치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같은 부분에서는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새롭게 실업자가 돼서 이건 또 앞전에서 있었던 보고서들과 다른 실업에 대한 보고서죠. 구인에 대한 보고서, 실업에 대한 보고서. 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인에 대한 보고서다라고 하면은 약간 고용의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사람 이만큼 뽑을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네. 시장의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앞전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구인에 대한 부분들이 강했다면은 목요일부터는 확실히 이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실업자가 되는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는 지표입니다. 네. 보통 주간에서 이 신규 실업 수당이라고 본다면요, 2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수치 안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때가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제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예상 수치가 19만 7천 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고용 수치가 예상치가 확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게 경기 측면에서는 굉장하게 또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지만 그렇죠. 문제는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보다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은 경기 하락보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장기 금리를 통해서 이번에 반대표가 3번 나왔듯이 FOMC에서도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언행이 흘러나오는 것도 장기 금리를 못 잡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금리를 계속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 단다하면은 소비와 임금이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이제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카드를 그렇죠. 많이 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번에 보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할까? 또는 동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시 또 욕을 먹어볼까? 또 이렇게 또 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물가가 2%대로 내려오는 과정이 좀 덜 수 있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번 19만 7천, 저는 20만 대를 조금 이 안에서 견뎌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게 제일 베스트겠네요. 네, 20만 원대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 이게 사실 고용 지표 중에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확한 시간을 한번 봐드리자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8월 7일에 9시 30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딱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 같네요. 이 고용 보고서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비농업 고용이랑 그다음에 실업률 각각의 뭐 어느 정도 나와야 시장에 제일 베스트일까요?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4.2%대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실업률은 4%대를 지켜주는 게 베스트고요. 네. 확실히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금요일 지표를 고용을 알기 위한 앞에서의 선행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요일 날 나타내는 지표들이 확실히 이 고용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시장에서는요. 전월 대비 5만 7천 명보다 고용이 8만 8천 명이에요. 와, 엄청 많이 회복이 됐구나. 이거 화랑이 오면서 좀 이격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만 명 안에서는 우리가 예상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해고는 많지 않되 채용은 서서히 이 10만 명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여줘야지만 고용 지표는 결국에는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시장에서도 이런 앞전에서의 이런 실업 청단 건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20만 명을 넘지 못하더라도 이 앞전에서에 있었던 지표들이 웬만큼 좋게 나왔다라면은 그럼 뒤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 이런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실업률 딱 4% 라인 지켜주고 비농업 지수는 우리의 시장의 예상치만큼 왔구나라고 하고 언제든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미국 10년물이 사실상 4.7%, 물론 지금은 4.6%로 내려가긴 했지만 네. 언제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버팀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요. 강한 고용보다는 적당하게 계속 좀 반복이 되네요.
네, 적당한 약한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를 더욱더 편하게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확정이 됐을 때 네.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잡아가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용에서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러니까 고용이 살짝 둔화되는 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우호적인 조건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각 4.688%, 이 정도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4.7%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욱더 고용 지표가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열어볼까요? 실적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빅테크 AI 투자 다음 시험 때 AMD가 증명할 차례. 아직까지요, 빅테크 실적 발표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8월 5일 수요일 우리 시각 기준으로 이제 오전 5시 15분에 AMD가 실적을 발표를 하죠. 과연 빅테크 AI 투자 그리고 KPX의 정당화, AMD가 마지막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지 바로 파헤쳐 보시죠. 자, 우선은 지난주까지는요, 이 빅테크 M7 종목들이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짐,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AMD 이 칩메이커 3대장 중에 하나가 또 실적을 발표하죠. 이 과연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확실히 칩메이커보다 그렇죠. 칩메이커로 이제 우리가 AMD를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하고도의 또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만큼 좀 받아들이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I 투자하고 있는 이런 AI 모델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M7 기업들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메타와 같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네. 정말 AI 시장 안에서의 1등, 2등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AMD 실적은 확실히 또 CPU에 대한 1위를 계속적으로 앞다투고 있는 또 GPU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칩 기업인 만큼 AMD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네. 시장에서 정말 기대치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AMD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GPU에 대한 수요죠. 그래서 MI350과 MI450 이 차세대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이 AI GPU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마만큼의 판매에 대한 또 수량들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번 분기 대비했을 때 또 어떠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PU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으면은 둘째는 AMD가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약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것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한 마진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지 네. 실제로 그러면 AMD가 투자하고 하고 있는 칩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정말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면서 또 2분기의 가이던스와 어떻게 또 비교가 돼서 시장의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요. AMD가 이제 추가 성장을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쓴 어마어마한 돈을 그대로 좀 스토리텔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렇죠. AMD가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칩과 데이터 센터의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같이 달리고 있는 것만큼 저는 이번 추가적인 확대 스토리를 또 살짝 네. 언급을 해준다라면은 우리가 그대로 시장에서는 기대치로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또 AI 생태계 안에서에 대한 훈풍들이 우리 국장에서도 그리고 지수에서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확실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또 시작으로서 또 HBM, 첨단 패키징, 테스트 기판 전부 다 소부장주들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다시 반도체에 대한 랠리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인 만큼 우리가 칩 분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AMD가 또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MD 실적도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지 간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 이건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뭐 이 네 가지의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 보시고 한 줄 평을 좀 남겨주신다면요. 이런 점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다.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캐펙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1등,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주자들의 말이에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고 나서의 매출 비중을 봤더니 실제로도 매출도 AI 수익 모델화 시킨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 가이던스도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와 그리고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이 26년도에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2027년도에도 그렇고 2028년도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2분기만 해도 벌써 1,000억 달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1,0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6천억 달러에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이번 AI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우리 투자에 대한 그런 규모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3분기에도 또 4분기에도 이 AI에 대한 생태계의 훈풍은 계속적으로 또 이어질 것이고 물론 AMD에 대한 실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시장의 밑그림 어느 정도 얼추 그려진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단일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해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히든주랑 그다음에 공략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3현이 10%대 후반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난 금요일에 히든주였었던 이 친구까지 22% 이상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면, 다음 히든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 매일 밤마다 9시마다 공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 고용 관련 지표들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가요. 전부 다 이 밤 9시 전후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지표 잘못 나와서 내일 시장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 주무시기 전에 약 1시간 동안 저희 가단일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 9시부터 10시까지 평일 밤마다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28분 8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개장하기 약 2분 전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상황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6.8% 이상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네요. 어느새 배럴당 WTI 기준으로 7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합의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요. 미 국채 금리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6.9bp 10년물이 하락 중이고요. 미국채 2년물도 5.0bp 각각 5에서 6bp 정도 큰 폭으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제법 큰 폭으로 내렸죠. 15원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1,427원 선, 이제는요 1,420원 선 중반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130원 가까이 내려앉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 하이닉스 ADR 발행 자금에 더해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 거기에다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말 사이에 한미일 외환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그 이후로 오르게 되면서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은 다만 오늘 1.29% 하락 중이네요.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죠. 이 스트레이티지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1,638개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이 비트코인 시장의 초심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 가격은 이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0.12% 살짝이나마 반등 중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요. 이 종전에 유가 이슈 보셨죠?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요.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다우지수 보자면요.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사실 오늘 섹터 전반으로 보자면요. 금융, 유통, 헬스케어, 소비재, 통신 이렇게 반도체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쪽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반도체와 에너지를 제외한 전업종에 좀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에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통상적으로 기술주가 잘 가기 때문에 나스닥이 좋아야겠죠. 근데 오늘 나스닥은 살짝은 제한된 모습이네요. 0.3% 제한적으로 이 상승 출발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 특히 메모리랑 장비단이 상당히 하락 중인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틀간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불어온 악재도 상당합니다. 중국의 1위 메모리 기업이죠. 이 CXMT가 베이징에 두 번째 D램 공장을 건설한다고 검토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공급이 확대가 되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샌디스크, SK 하이닉스, ADR 너나 할 것 없이 메모리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딥시크발 이 AI 반도체 악재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딥시크가 지난 금요일에 출시한 이 저가 AI 모델 V4 플래시가요. 이 구동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소식까지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이 테스트 한 건당 비용이 단 3센트에 불과한데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에 비해서 100배 이상 저렴한 거죠. 두 가지 소식 모두 다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 우려가 재부각이 된 뉴스구나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섹터 하락하는 섹터를 보자면 에너지만 이 반도체와 함께 하락 중이네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나머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방어주, 금융주, 유통주 할 것 없이 전업종의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오늘은 일단 M7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완전히 다 끝냈죠. 그 결과 월간 는요 앞으로 AI 산업을 이끌 핵심 열쇠로 이 자체 클라우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꼽았습니다. 나중에 AI 거품이 꺼지더라도 클라우드 사업이 수익을 잘 방어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탄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가가 오늘 2% 이상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메타도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사업에 이 출사표를 던졌죠. 오늘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반도체단의 악재 때문에 오늘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급락이라기보단 약 1% 정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ADR, 마이크론, 샌디스크, 종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연이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소비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새로운 AI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신규 AI 모델 QN3.8 맥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공식 출시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4% 가깝게 급등 출발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일라일릴리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FDA가 신약 후보 물질인 올로모라십 이걸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급락 중이네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금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USDC의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유통량 전망이 예상보다 약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추가적인 이슈들 바로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나눠보시죠. 오늘 유가가 워낙 하락해서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졌겠다. 반도체주들 추가로 가주지 않을까 했는데 또다시 발목을 잡는 이 중국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CXMT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일단은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삼전닉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갔잖아요. 이게 설마 이 CXMT 공장 증설 관련된 뉴스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물론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앞전에 있었던 이런 CXMT에 대한 창신 매물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 국장에서도 확실히 이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창신 매물에 대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런 결정적인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또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훼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 또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을 훼손하냐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이즈를 훼손하는 것, 그렇죠. 노이즈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노이즈로 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실제로 오늘 중국 창신 메모리에서 CXMT에 대한 상당한 민감된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새로운 게 또 있었나요? 네, 새롭게 또 기술 유출에 대해서 또 이슈가 나와서 네. 함께 확인을 해 보니까 전 3달 전에도 이 기사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재부각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사실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해외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또 애프터 마켓에서 같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중국에 대한 CXMT에 대한 이슈들을 국장에서는 좀 변동성과 함께 우려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안겨줄 정도로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CXM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나라 정부 안에서에 대한 푸시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정부 지원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네, 확실히 이 중국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정책주로 엮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물량 공세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런 기술력과 캐파와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생산된 물량을 통한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핵심 인력들, 어떤 인력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 디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뺏기고 있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네. 디램 공정 기술 유출 사건이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된 것이죠. 그럼 중국이 지금 디램을 다시 한 번 더 창신 메모리를 밀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8% 이상에 대한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에 대한 기술 유출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또 이제 엮여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과의 생산량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지금 확실히 보시면은 오. 3.5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죠. 네,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많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확실히 이제 긴급 사이렌을 울리고 나서 그럼 이거 CXMT에 대한 기술력들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 건가? 또 아니면은 이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경계를 해야 되나라는 이 카드들을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세계의 폐배 더해서 신규 네. 프로젝트가 또 이제 본격화되면은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더 지금도 물론 마이크론을 위협할 정도로의 생산력이 나오지만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좀 늘어날 전망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네. 마이크론을 위협하고 나서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죠. 네. 근데 물론 이것은 말뿐이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적인 이 전략들과 그리고 생산 캐파를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충분한 전기 전력을 돌릴 수 있는 우리는 땅과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저는 아까도 맨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의 노이즈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 자세를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뉴스 이슈가 뜨고 나서 우리 주가에 대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중국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노이즈로 끝나고요. 네. 그리고 이 노이즈와 덧물려서 우리 국장에서의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게 항상 중국 이슈가 덧붙여졌어요. 항상 좀 하락의 명분으로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이슈를요. 그러니까 중국 카드를 계속적으로 좀 꺼내는 느낌? 그리고 3달 전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또 쓰고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3년 전에 있었던 이 ASM에도 장비 가져 쓰고 이거 못하는 걸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쵸. 3년 전의 이슈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노출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풀 꺾기 위해서, 기세를 꺾기 위해서 카드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노이즈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 이슈가 떴을 때 항상 바로 이 시장에서에 대입하지 마시고 네. 저는 최소한 3일입니다. 그래도 이 뉴스 기사가 정말 명확한 기사인지 일주일은 지켜봐야 돼, 사실. 네, 일주일은 지켜보시면은 아마 지금과 앞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증명해 왔듯이 그와 같은 흐름들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 중국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이렇게 해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 데드캣 바운스로 박살내겠구나 이런 두려움보다는 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흔들기 위한 변동성들로 우리가 좀 보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 디램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경쟁력을 달리는 것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고부가 가치군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하고 있는 한국 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하루 아침에 우리 주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정답지를 주면은 네. 우리는 여기서의 정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 한 그리고-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막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코스피 야간 선물도 거의 뭐 3% 가까이 지금 막 5%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 일단 여기서도 메모리단이 다 좋지가 않거든요. 내일 삼전닉스 추가적인 아무래도 급락이 좀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급락이 추가로 나온다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추가적으로 삼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트를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 주었던 18.5%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기준봉이 세워진 겁니다. 네. 한 번에 이제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중요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11선을 회복시켰던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 기준봉에서의 자리와 그리고 5일 단기 평선의 지지까지 열려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기준봉과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한 6천 정도로 보입니다. 네. 6천에서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과 함께 보시면은 690 정도로 보이네요. 690이요. 네, 이 네. 자리 안에서의 한번 우리가 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 물론 나스닥 야간 선물도 그렇고요,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해외 증시가 끝나야지 알겠지만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돈을 믿으셔라.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장에 대한 지수 똑같고요. 종목 똑같습니다. 네. 들어왔던 이 기준봉에 대한 돈,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우리가 믿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처럼 3조 8천억 원을 던졌지만 내일에서의 이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던지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최대한 낙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 네. 하락에 대한 매물대들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다시 한 번 더 아래 꼬리를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확정적인 것은요. 네. 결국에는 이 지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지켜줄 때의 수급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6천선에서의 지지를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의 지지를 확인을 한 뒤에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현재로서는 삼가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어느 때보다 지금 이 공약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그런 순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공약주가요, 사면이었죠.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6% 뛰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히든 종목 아이크래프트가 22% 급등. 거기에다가 주말도 쉬지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올려주셨던 이 단기 히든주 로킷 헬스케어가요, 17%의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오늘 세 종목이 멀티골을 터뜨려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지금 이미 있는데 부담감이 상당하시겠어요. 오늘 공약주 뭔가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야간 선물을 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지수가 좀 밀리고 있구나. 그럼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흔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 공정과 반도체 초정밀 모션 제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션 제어입니다. 그러면은 후공정에 대한 자동화 수요가 늘어났을 때 필요한 이런 기술력인 만큼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우주 항공까지 덮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모션 제어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꼭 안 봐도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자체가 네.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스택 종목입니다. 저스택이요. 네, 최근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확실히 품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확실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플러스 알파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스택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서의 하락세를 딛고 나서 단기 평선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황금봉투 하단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흐름을 보듯이 저스택이 내일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21선까지 한번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스택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히든주인가요? 공개주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지금 공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통이 크시네요. 네, 한번 힌트 주시죠. 네, 설명 주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1승 종목으로서요. 최근에 상승과 함께 좀 주목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확실히 지역적 리스크가 먼저 봐야 될 종목인 그런 이슈이긴 만큼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런 해역관에서의 불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 LNG선과 이런 탱커 발주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1승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1승. 네, 그래서 1승 종목은 지금 상승 나온 뒤에 앞전 차트에서의 기준목 캔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 기준목 캔들에 대한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오늘도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남겼듯이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을지 한번 관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스택, 히든주 없이 1승으로 곧바로 공개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명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매매 타점 잡기가 참 어렵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매매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님, 어떤 식으로 저희 끝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에 대한 시향 방향성뿐만 아니라 지금 또 지표가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테마군들과 함께 종목군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은 확실히 10종목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보다 좀 확률 높게 한 종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 밴드 안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참여하셔서 차 한 잔 드시고 또 내일 종목들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 매일 밤 9시마다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번 주 고용지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너무 아쉽지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과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 텔레그램 채널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더 민첩하고 빠른 뉴욕 증시 그리고 국장에 대한 예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